자, 오늘도 화이팅 하고 시작합시다. 자, 오늘은 우리가요, 자, 명제에 관해서 이제 할 것인데요. 집합과 명제, 명제와 집합은 같이 동일하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집합을 충분히 복습을 한 학생은 아마 명제에 와서도 아마 펄펄 날려서 잘 할 것입니다. 그런데 집합을 잘 하지 못한 학생은 명제에 와서도 아마 엄청나게 힘들 겁니다. 그러니까 집합과 명제가 같이 우리가 동시에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우리가 지수와 노구를 같이 생각하는 것처럼 집합과 명제, 그 다음에 우리가 이 수학은 말이죠. 같이 그 연관성을 가지고 있는 것인데 먼저 우선의 법칙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집합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명제를 하면서 같이 우리가 생각을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함수를 하고 방정식, 부등식을 같이 생각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는 미분과 적분을 같이 생각하는 것이고요. 이러한 우리가 공부를 하다 보면 같이 연관성을 가지고 공부를 해 주시면서 생각을 하는 그러한 습관을 반드시 머릿속에 가지고 있어야 고득점으로 가고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 빨라지고 정확하게 될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자, 그러면 명제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명제라는 것은 우리가 명제의 뜻은 이렇습니다. 자, 명제 그러면 우리가 얘도 이것에 대한 정의는 우리가 어떤 조건에서 우리가 참과 거짓을 명확하게 구별할 수 있는 우리가 문장이나 식을 우리가 명제라고 정의를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조건에서 참과 거짓을 명확하게 구별할 수 있는 문장이나 식을 명제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참을 영어로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영어로 이렇게 우리가 true, 그렇죠? 우리가 이렇게 true 이렇게 우리가 쓰죠. 영어로 true. 그래서 이것의 참이라는 것을 우리는 T로 표시를 합니다. T로 표시를 해요. 그 다음에 거짓은 우리가 false 그러죠. 거짓은 이렇게, 우리가 거짓은 false. 그래서 우리가 F로 씁니다. 그래서 앞으로 참은 T, 거짓은 F,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명확하게 구별할 수 있는 문장이나 식을 명제라고 합니다. 그래서 명제는요, 우리가 문장에서 감탄문, 추상문, 우리가 이러한 의문문, 이런 것은 우리가 명제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감탄문이라든가 추상문이라든가 의문문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우리가 명제로 사용할 수 없다.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먼저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명제는요, 우리가 책에는 우리가 어떠한 책에도 정리되어져 있지 않습니다만은 명제는 이렇게 먼저 단순 명제가 있습니다. 단순 명제가 있는데요. 단순 명제는 우리가 뭐라고 명제의 정의를 가장 작게 축소 분해시킨 문장이나 식입니다. 얘는 이렇게 명제의 정의를 가장 작게, 가장 작은 문장이나 식을 우리가
단순 명제라고 합니다. 단순 명제라는 것은 명제가 성립되는 것을 가장 작게 축소, 분해시킨, 얘는 이렇게 축소 또는 분해시킨 이러한 문장이나 식을 단순 명제라고 합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렇게 이는 소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면 가장 작은, 이것을 우리가 어떠한 명제 P라고 했을 때 가장 작은 단순 명제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Q 그리고 여기서 2 곱하기 5가 7이다. 그러면 가장 작은 우리가 식입니다. 그래서 얘는 가장 작은 문장이나 식입니다. 자, 보십시오. 여기서 2를 우리가 더 축소를 시켜서 소수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소수는 2, 3, 5, 7, 뭐 어떤 걸 얘기하는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문장이라고 우리가 명제라고 말할 수 없다. 만약에 소수를 더 축소시켰습니다. 그래서 2 그랬습니다. 그러면 2는 짝수인지 소수인지 자연수인지 무엇을 말하는지 우리가 말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안 된다 이 말이에요. 2는 소수다 그러면 가장 축소 분해시킨 문장, 이런 것을 우리가 단순 명제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2 곱하기 5는 7이다. 이게 가장 우리가 축소시킨 우리가 식인데요. 여기서 2 곱하기 5 그러면 10이 오면 참인 명제가 되는 것이고요. 7이나 다른 게 오면 거짓인 명제가 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2는 소수다 그러면 이것은 참인 명제구나. 2는 곱하기 5는 7이다. 이건 틀렸으니까 거짓인 명제구나. 그러니까 참과 거짓을 명확하게 구별할 수 있는 가장 우리가 축소 분해시킨 문장이나 식을 단순 명제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렇게 합성 명제 그러면, 자, 합성 명제 그러면 2개 이상의 단순 명제를 이렇게 2개 이상의 이렇게 단순 명제를 2개 이상의 단순 명제를 우리가 뭐라고요? 논리적인 언어를 우리가 사용하여 우리가 합성시킨 문장이나 식을 우리는 뭐라고요? 합성 명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단순 명제를 2개 이상 논리적인 언어를 사용해서 우리가 연결시킨 것을 우리는 합성 명제라고 합니다. 그래서 논리적인 언어라는 것은요, 논리적인 언어는 이제 수학적인 언어이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논리적인 언어 그러면 논리적인 언어는 무엇이 있습니까? 얘는 또는 그리고 이것은 뭐 이고 이런 말이죠. 그 다음에 아니다. 얘는 뭐뭐이면 뭐뭐이다. 또는 뭐뭐일 때면 우리가 뭐뭐이다. 이러한 말들이 논리적인 언어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말로 또는 그리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은 이것은 이제 영어로 and, 얘는 and고 or와 뭐 이제 이런 것인데 이것을 수학적인 이제 우리가 기호나 문자로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또는이라는 것을 이렇게 표시를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라는 것은 이렇게 표시를 하는 것이고요. 얘는 이렇게 표시를 하고 얘는 화살표로 이렇게 표시를 하고 얘는 이렇게 양쪽 화살표로 이렇게 표시를 하는 것을 우리가 기호로 표시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어떠한 단순 명제를 우리가 이렇게 또는으로 합쳤다. 이렇게
어떤 두 개의 단수 명제를 그리고로 우리가 이렇게 합성 명제를 합쳤다. 어떤 단수 명제를 이렇게 부정했다. 어떤 단수 명제를 이렇게 우리가 화살표로 이렇게 우리가 얘는 이런 양쪽 화살표로 이렇게 우리가 두 단수 명제를 합쳤다. 이것을 합성 명제인데, 자 보세요. 논리적인 언어로 이렇게 합쳤으면 이렇게 합친 것이 이렇게 합친 것이 논리적인 언어로 합했다.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 얘기해요? 얘를 논리합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얘는 논리적인 우리가 언어로 이렇게 곱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얘는 논리곱이다. 논리곱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얘는 아니다. 그러면 not 부정이다. 이 말이에요. 부정. 그래서 얘는 부정시켰다. 이런 얘기고요. 얘는 뭐뭐이면 뭐뭐이다. 위에서 아래로 지시 전달, 조건이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얘는 조건문이야. 조건문. 얘는 조건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얘는 쌍방이 서로 똑같아야 돼요. 그래서 쌍조건문이다. 이렇게 우리가 쌍조건문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자 보세요. 이렇게 우리가 논리적인 언어로 이렇게 합쳐서 얘를 P, Q라는 단순 명제를 논리합으로 합쳤다. 얘는 P, Q라는 단순 명제를 논리곱으로 합했다. 얘는 단순 명제를 부정시켰다. 얘는 단순 명제를 조건문 위에서 아래로 지시 전달하는 것이다. 쌍조건문, 조건문이라는 것은 이런 것이죠. 반드시 조건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부모님이 여러분한테 뭐라고 얘기합니까? 공부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공부하라라고 할 때는 거기에 어떤 조건이 들어 있습니까? 여러분을 태어나게 해서 여러분을 먹이고 가리키고 입히고 이런 조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부하라. 다시 말하면 지나가는 어떤 사람을 붙들고 여기서 땅을 이만큼 파시오. 그러면 그 사람이 땅을 파겠습니까? 안 팝니다. 저 미친놈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돈을 10만 원을 줄 테니 요만큼만 파시오. 그러면 그 사람이 조건이 맞으면 판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회사 사장이 직원들한테 일하시오. 그러면 뭐예요? 월급이라는 조건이 들어있기 때문에 우리가 일을 하라고 지시 전달하는 것이죠. 쌍조건문은 뭐예요? 쌍조건문은 서로가 쌍방이 똑같아야 돼요. 그러니까 A라는 학생은 집이 있고 B라는 학생은 뭐예요? 돈이 있어요. 그러면 B라는 학생은 돈이 필요로 하고 A라는 학생은 집이 필요로 하고 그럼 서로 집과 돈을 팔고 살 때 조건이 맞아야 쌍방이 똑같아야 우리가 서로 돈을 지불하고 집을 팔고 돈을 지불하고 집을 팔고 이러한 과정이 성립하는 것이죠. 그래서 쌍조건문은 쌍방이 같아야 된다. 그래서 이렇게 합성 명제를 합했으면 그렇으면 이제 뭐예요? 이 합한 것이 뭐냐? 이렇게 참인지 거짓인지 이것을 뭐해? 구별해야죠. 이것을 구별하는 것을 우리는 진리값을 구한다. 이것을 구별하는 것을 이렇게 진리값을 구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해 봅시다. 명제라는 것은 뭐예요? 어떤 우리가 조건에서 여기 조건을 잘 보셔야 됩니다. 어떤 조건에서 참과 거짓을 명확하게 구별할 수 있는 문장이나 식입니다. 그러면 완전히 맞으면 참이고 완전히 틀리면 거짓이고 애매한 이야기를 하면 명제가 될 수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선생님이 학생들한테 이런 이야기를 하면 우리 한국 사람들이 아주 애매한 이야기를 잘 합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이것은 완전히 맞으면 맞다.
완전히 틀리면 틀리다. 이렇게 명확한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학생들한테 뭐라고, 야, 너 그 수학 잘하냐? 이러고 물어보면 학생들 대답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그저 그래요. 그러면 이것은 명제가 될 수 없습니다. 못합니다. 잘합니다. 그런데 못하는데 내가 더 노력을 해서 잘할 것입니다. 뭐 이러한 명확한 이야기를 해야 명제가 된다 이런 얘기예요. 우리가 그저 그래요. 이런 이야기를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참과 거짓. 참이라는 것은 true. 그래서 우리가 T자를 써서 표시를 하는 것이고요. 거짓 그러면 false. 그래서 F자를 써서 표시를 하는데 그것을 단순 명제 그러면 이 우리가 명제를 가장 작게 축소, 분해시킨 문장이나 식을 단순 명제라고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R이라는 명제가 2x가 2x 플러스 1이 여기서 5다. 이렇게 이야기했다면 이 값은 맞는 것도 있고 틀리는 것도 있고 우리가 x의 값이 우리가 뭐예요? x의 값이 2가 들어가면 맞고 다른 말이 들어가면 거짓이고 그러니까 얘는 명제라고 말할 수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2는 소수다. 그러면 이것은 우리가 맞는 명제이구나. 참 2 곱하기 5는 7이다. 이건 틀리는 식이구나. 거짓. 2x 플러스 1은 5. 이것은 명제라고 말할 수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단순 명제는 2개 이상의 합성 명제는 2개 이상의 단순 명제를 논리적인 언어를 사용해서 우리가 연결시킨 것인데 그 논리적인 언어가 또는 그리고 아니다, 뭐뭐이면 뭐뭐이다, 뭐뭐일 때면 뭐뭐이다 이런 말을 쓰는데 그것은 우리가 기호로 이렇게 기호로 써서 2개의 단순 명제를 이렇게 합성 명제로 합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또는이라는 것은 집합에서 합집합이기 때문에 얘는 논리적인 언어를 사용해서 합했다. 그래서 논리합. 얘는 논리적인 언어를 가지고 합했다. 그래서 논리곱. 얘는 부정, not 부정시켰다. 얘는 조건문, 얘는 쌍조건문. 이래서 이렇게 합성시켰으면 이 문장이나 식도 참과 거짓을 우리가 따져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구별하는 것을 진리값이라고 한다. 이렇게 우리가 명제를 이야기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요즘 교과서나 우리가 책에 진리표라는 말이 없습니다. 그런데 자, 이것은 우리가 이제 증명을 해 보려면 진리표를 우리가 자 보세요. 우리가 우리가 신호등 그러면 불이 켜졌다 꺼졌다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하는 것이고요. 우리가 여기 진리표도 참과 우리가 거짓, 참과 거짓 이렇게 구별하는 것이고요. 우리가 어떤 동전 그러면 앞면, 뒷면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구별하는 것이고요. 그런 것처럼 얘는 참과 거짓을 가지고 우리가 진리표를 가지고서 우리가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자 진리표를 자 이것은 우리가 책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자 보시면 이렇게 표로 자 이렇게 표로 자 여기서 우리가 이렇게 읽기 자 그 다음에 우리가 표시 자 이렇게 우리가 표시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여기서 우리가 진리표 자 진리표가 있습니다. 자 진리표 우리가 이렇게 있는데요. 여기서 우리는 이렇게 자 논리합이다. 논리합 그러면 P 논리합 Q 자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하기고요. 여기는 자 논리곱이다. 그러면 B 논리곱 이렇게 표시를 하고요.
자, 그 다음에 부정 그러면 얘는 아니다 P 부정.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자 이렇게 조건문 그러면 P2면 Q. 자 이렇게 조건문이 있고요. 조건문. 그 다음에 쌍조건문. 자 쌍조건문. 이렇게 우리가 쌍조건문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요, 자 이렇게 우리가 표시를 해서 여기서 이렇게 PQ가 있는데 참 그 다음에 거짓 이렇게 표시를 하고요. 참 거짓. 자, 참 거짓 이렇게 우리가 표시를 합니다. 자, 여기서도 우리는 이렇게 표시를 해서 PQ가 있어서 참 거짓 참 거짓. 그 다음에 참 거짓. 자, 얘는 P 있어서 참 거짓. 자, 이렇게 우리가 되고요. 이 값도 이렇게 되어져서 PQ가 있어서 얘는 참 거짓. 자, 참 거짓. 그 다음에 참 거짓. 여기서 PQ가 있어서 얘도 PQ가 있어서 여기가 참 그 다음에 거짓. 참 거짓. 자, 이렇게 참 거짓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요. 자, 이렇게 우리가 논리합 그러면 여기서 얘는 T자만 있으면 여기서 T가 나오고요. 얘만 거짓이 나옵니다. 얘만 거짓이 나와요. 그러니까 둘 중에 뭐야? T자만 하나라도 있으면 T자가 하나라도 있으면 이쪽이 참이 나옵니다. 여기는 T라는 참이 없으면 거짓.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이렇게 기억하는 법, 이런 것은 뭐예요? 여기서는 T자만 이렇게 T자만 있으면 T가 나온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는 것이고요. 여기서 우리가 논리곱은요. 논리곱 그러면 여기가 모두 F가 나옵니다. 여기가 모두 F고 얘만 T가 나옵니다. 여기는 F자 거짓만 있으면 다 거짓이 나옵니다. 그래서 F자만 있으면 이렇게 F가 나온다. 이런 얘기고요. 부정 그러면 C 부정은요. 반대로 나옵니다. 얘는 참 그러면 거짓으로 나오는 것이고요. 거짓 그러면 참으로 나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뭐라고 이렇게 반대로 우리가 나온다 이런 얘기입니다. 반대로 나온다. 우리가 조건문은요. 조건문은 뭔데? 조건문은 이렇게 앞에 가정이 참이고 뒤에 결론이 거짓이면 참 거짓일 때 이럴 때만 우리가 F로 나오고 나머지는 모두 T로 나옵니다. 얘는 모두 T로 나옵니다. 그래서 T에서 F일 때 F가 나오고 이거 모두 T가 나온다. 이렇게 T가 나온다. 이런 얘기입니다. 쌍조건문은요. 이렇게 우리가 자 쌍조건문은 뭐예요? TT, FF 같으면 T가 나오고요. 같으면 T가 나오고 TF, FT 다르면 거짓이 나옵니다. 그래서 얘는 이렇게 같으면 T, 다르면
다르면 거짓 F가 나온다. 이렇게 우리가 기억을 하는 것입니다. 자, 논리합 그러면 뭐예요? T자만 있으면 T가 나온다. 논리곱 그러면 뭐예요? F자만 있으면 F가 나온다. 부정 그러면 뭐야? 반대로 나온다. 그 다음에 조건문 그러면 T에서 F일 때만 F 모두 T가 나온다. 쌍조건문 그러면 같으면 T, 다르면 F가 나온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서 우리가 증명을 할 때 확인을 하는 것입니다. 증명을 할 때 확인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것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자, 우리가 이렇게 합성 명제가 있어요. 자, 합성 명제가 비논리합, 아니다 Q. 자, 이것의 진리값이, 자, F일 때, 아니다 P, 이면 Q. 자, 이거와 여기서 아니다 Q, 이면 P. 자, P, 논리곱, 이것에 우리가 진리값을 하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보세요. 여기서 우리가 P 논리합 아니다 Q에 이것의 진리값이 거짓이 나왔다. 그러면 논리합 그러면 우리가 앞에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T자만 있으면 T가 나온다고 그랬어요. 근데 F가 나왔다는 것은 둘 다 뭐예요? T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단순 명제, 얘도 거짓이고요. 얘는 아니다 Q가 거짓인데, 이것의 반대, 부정 그러면 부정은 반대로 나온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거짓이 참으로 반대로 나온다. 이렇게 우리가 단순 명제를 구해놓고 다시 일로 가면 아니다 P 이면 Q 이렇게 되어지면 얘는 이것의 반대로 그래서 T가 되고요. Q는 T가 되니까 얘는 참이 나온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는 것이고요. 여기서 얘는요. 여기서 얘는 Q 그러면 여기가 F가 되고요. P 그러면 P 여기가 F가 되고요. 논리곱 Q 그러면 Q 여기는 T가 되잖아요. 그러면 자 조건문일 때는 뭐라고 그랬어요? T에서 F일 때만 F가 나오고 모두 T 그러니까 T가 나오고 여기도 T 그래서 여기는 T라는 참만 나온다. 이런 식으로 진리값을 결정하는 거예요. 자, 다시 하나 더 해볼까요? 자, 이렇게 우리가 진리표를 사용하는 방법은 자, 이렇습니다. 합성 명제가 있는데요. 자, 합성 명제가 있어요. 자, 어떻게 P, 자, 논리곱 아니다 Q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아니다 P, 논리합 Q. 이것의 진리값이 F일 때, 자, F일 때 단순 명제 P, Q에 대한 우리가 자, 진리값을 구해라 그랬습니다. 여기 보시면 P 논리곱 아니다 Q 이렇게 조건문 아니다 P 논리합 Q라는 것이 이것이 우리가 거짓이라는 이런 명제가 나왔어요. 그러면 여기서 이 조건문은 뭐라고 그랬어요? 여기서 얘가 T이고 여기서 거짓일 때만 거짓이 나온다 그랬어요. 그러면 이렇게 합성된 것에서 P 논리곱 아니다 Q가 T가 나왔다는 것이고요. 여기서 아니다 P 논리합 Q가 이렇게 거짓이 나왔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자 여기서 나는 단순 명제를 찾고 싶다 그러면 논리곱은 F자만 있으면 F가 나오는데 T가 나왔다는 것은 뭐예요?
t가 나왔다는 것은 얘도 거짓이고요. 얘도 거짓일 때 우리가 뭐라고 우리가 거짓이 나오는데 그러면 얘도 뭐예요? 논리 곱은 t자만 있으면 t가 나오는 것이니까 여기도 t가 돼야 되고 여기도 t가 되어야 여기가 t가 나온다. 이런 말이잖아요. 그러면 P라는 단수 명제는 T가 될 것이고요. 아니다 Q가 T인데 얘를 부정하면 거짓 이렇게 우리가 답을 구하든지 아니면 나는 여기서 구하고 싶다. 그러면 논리합은 T자만 있으면 T가 나오는데 F가 나왔다는 것은 얘도 거짓이고 얘도 거짓일 때 거짓이 나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아니다 P도 거짓이고요. 여기서 Q도 거짓이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 이것은 부정 그러면 반대로 나오는 것이니까 P는 T가 나온다.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답을 구하든지 이렇게 구하든지 그것은 여러분 자유이다. 그러니까 이런 것은 우리가 출제하는 것은 아니지만은 우리가 명제를 우리가 따질 때 확인하는 것이니까 한번 잘 머릿속에 생각해 두시도록요. 자, 그러면 이제 자, 부정에 관해서 이야기를 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명제에 대한 부정은요. 용어를 우리가 이해하면 됩니다. 명제에 대한 부정은 용어를 이해하세요. 자, 우리가 명제에 우리가 부정을 이야기한다면 자, 우리는 우리가 먼저 이런 게 있죠. 먼저 모든이라는 것을 부정하면 얘를 부정하면 우리는 뭐예요? 어떤이라는 것이 되는 겁니다. 모든을 부정하면 어떤을 부정하면 모든이라는 것은 우리가 뭐예요? 어떤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또는 exist 이런 말을 씁니다. 그래서 모든 어떤 이런 것을 우리가 이야기하는데 이것이 외국의 책들을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VA자를 거꾸로 뒤집어 엎어서 X 이렇게 쓰면 이것은 모든을 표시하는 명제고요. 얘는 E자를 이렇게 거꾸로 뒤집어 엎어서 X 그러면 어떤을 표시하는 명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정할 때 우리가 쓰는 용어. 자, 두 번째는요. 이렇게 우리가 오화를 이렇게 부정을 하면 and가 됩니다. 오화는 우리가 뭐예요? 또는을 부정하면 그리고 이고 이런 얘기고요. 얘는 우리가 뭐예요? 논리합을 부정하면 논리곱 이렇게 합집합을 부정하면 교집합 이런 것을 우리가 부정이라고 합니다. 부정.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부등식에서는 이렇게 크다를 부정하면 뭐라고요? 작거나 같다가 들어갑니다. 작거나 같다. 이것을 이렇게 부정을 하면은요. 그러니까 부등호로 크다를 이렇게 부정하면 얘는 뭐예요? 작거나 같다. 우리가 여기서 만약에 이렇게 크거나 같다가 들어가면 이것을 우리가 부정했다. 그러면 그냥 작다가 됩니다. 작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크거나 같다가 이렇게 들어가면 여기서는 뭐예요? 작다. 이렇게 우리가 됩니다. 네 번째 이런 용어, 명제 용어를 우리가 같다. 그러면 우리는 뭐예요? 같지 않다. 이렇게 자, 같지 않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같다. 그러면 얘를 부정하면 같지 않다. 얘는 이렇게 등호 성립을 부정하면
등호 성립 아니다. 얘는 등호 성립 아니다.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이제 우리가 용어를 하는 것인데, 자, 여기 보세요. 여기서 우리가 이렇게 예를 들어서 조건이 있어요. 조건이 x는 2. 자, 이거 2면 x는 3보다 크다. 이것에 대한 부정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여기서 그냥 얘를 여기서 x는 2면 x는 3 해놓고 여기다가 부정 그래서 크거나 같다 그러니까 뭐야 작다 2면 여기서 x는 크다 그러니까 작거나 같다 이렇게 부정하면 안 됩니다. 여기서는요 2면이라는 것이 얘가 P이면 얘가 P고요. 여기가 Q가 되어서 이렇게 되거든요. 조금 이따가 다시 설명합니다. 얘는 먼저 어떻게 이것을 P 논리합 Q는 아니다. 얘와 얘가 서로 상등 관계예요. 서로 똑같은 관계 이렇게 고쳐야 돼요. 우리가 집합에서 A 차집합 B는 A 교집합 B의 여집합과 서로 상등 관계 이렇게 배웠잖아요. 여기서 우리가 여기서 명제에서는 얘와 얘가 서로 상등 관계예요. 그래서 이 값을 아니다 P 논리합 Q 이렇게 우리가 상등 관계로 고쳐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고친 것을 아니다 P 논리합 Q를 이렇게 해놓고 얘를 부정을 시키면 부정과 부정은 긍정이 되어서 P 논리합은 논리곱으로 아니다 Q 이렇게 바꿔줘서 여기서 P의 값은 그대로 X는 2고요. 논리곱은 교집합이고요. 얘를 부정하면 X는 3보다 크다가 작거나 같다 이렇게 되어져서 C 값은 교집합은 여기서 교집합은 우리가 여기서 공통인 부분이니까 이렇게 3보다 작다 이렇게 되어져서 이것은 우리가 뭐예요? 2에서부터 X는 3. 그래서 얘를 부정하면 이렇게 나와야 됩니다. 이렇게 나와야지 이렇게 부정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이것은 이제 뒤에 가서 다시 우리가 고치면서 설명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자, 그다음에는 이제 명제에 자, 이런 것이 있습니다. 명제에서 우리는요. 자, 이렇게 다섯 번째는 명제, 조건 명제 P이면 Q. 자, P이면 Q의 참과 이것에 이렇게 참과 거짓, 거짓 관계, 관계 진리 집합에 여기 참과 거짓과 이렇게 진리 집합의 관계. 자,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한다면, 자, 우리가 뭔데요? 첫째로 명제 P가 얘가 명제 P이면 Q가 참이다. 이렇게 참이면 P가 이렇게 Q에 이렇게 포함이 된다. 어디서 배웠어? 부분집합 성질에서 우리가 이런 것을 기억하라고 내가 먼저 써드렸습니다. 집합 배울 때.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거꾸로 여기서 얘가 P가 Q에 이렇게 부분집합이다. 이렇게 되면
P는 Q 이것이 참이다. 이런 뜻이 되는 것이고요. 여기서 우리가 두 번째 명제, P이면 Q가 거짓이다. 얘가 이렇게 거짓이면 얘는 뭐예요? P와 Q가 이렇게 부분집합이 아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다시 얘는 P와 Q가 이렇게 부분집합이 아니다. 이렇게 된다면 우리는 뭐야? P이면 Q는 거짓이다. 이렇게 우리가 되는 것이 우리가 명제 P이면 Q 이 관계도 우리는 잘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명제와 집합에 대한 관계를 보세요. 명제와 집합의 관계가 똑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맨 처음 시작할 때 뭐라고 얘기했어요? 집합, 명제가 서로 같이 생각하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면 첫째로, 우리가 논리합 Q 그러면 집합으로는 뭐예요? 집합으로는 합집합 Q 이렇게 쓰는 거와 같고요. 두 번째, 우리가 이렇게 논리곱 Q 그러면 뭐예요? 집합으로는 교집합 Q 이렇게 쓰는 거와 같고요. 세 번째, 아니다 P 그러면 집합으로는 P의 여집합 이렇게 쓰는 거와 같고요. 네 번째, 우리가 이렇게 조건문 Q 그러면 이 값은 어떻게 P의 여집합, 합집합 Q 이렇게 쓰는 거와 같고요. 여기서 다섯 번째, 이렇게 쌍조건문 Q 그러면 이 값은 우리가 어떻게 P의 여집합, 합집합 Q 그 다음에 교집합 얘는 Q의 여집합, 합집합 P 이렇게 쓰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요, 여기 보세요. 우리가 집합일 때는 이렇게 우리가 차집합 그러면 A 교집합 B의 여집합이 서로 상등 관계예요. 이것이 서로 상등 관계고요. 명제일 때는요. 얘가 이렇게 명제일 때 우리가 상등 관계는 P이면 Q 그러면 뭐예요? 아니다 P 논리합 Q 이렇게 쓰는 것이 상등 관계예요. 왜 그러냐? 그러면 보세요. 조금 전에 무엇을 했어요? 조금 전에 진리표를 설명했잖아요. 진리표를 보시면 여기 보세요. 진리표에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했어요. P, Q가 되어져서 어떻게 D, F, TF 이렇게 우리가 써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조건문 P이면 Q다. 그러면 T에서 F일 때만 F고 모두 T가 나온다. 이렇게 조건문을 얘기했어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뭔데 P라는 단수 명제는 TT FF 하고요. 여기서 아니다 Q 그러면 이 Q를 반대로 여기는 F 여기는 T 여기는 반대로 F 여기는 T 얘가 반대로 썼어요. 부정이기 때문에 반대로. 그래서 G 값이 여기서 P 논리합 아니다 Q 그러면 논리합이 있으면 T자만 있으면 T가 나온다. 그렇죠? 여기서 논리합은 T자만 있으면 그 다음에 여기서 여기는 T 여기서 T 여기서 우리가
자, 이렇게 우리가 논리합, 여기서는 T, F, 그 다음에 얘는 FT, 그 다음에 FT. 그 다음에, 자, 여기서 우리는 뭐예요? 이 값은 여기서 T. 자, 이렇게 우리가 논리합, 그렇죠? 예, 조건문 그러면 T에서 TT, FF. 여기서는 우리가 FT, FT. 자, 여기 보세요. 명제에서 논리합 Q 그러면 조건문 그래서 우리가 T에서 F일 때만 F. 자, 그래서 여기서 이 값이 T자가 여기서 T. 그 다음에 얘는 논리합은 FT. 그 다음에 FT. 그러면 이 값이 여기가 T에서 F 조건문이고요. 자, 논리합은 T에서 FT. T점은 있으면 여기서는 우리가 자, T점만 있으면 여기서는 T점만 있으면 여기서는 T가 나오죠. 여기서는 T가 이렇게 자, 그리고 여기서 F가 나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자, 보세요. 이 값은요. 여기서 이렇게 자, P2면 Q 하면 얘를 이렇게 딱 치면 여기가요. 이렇게 이렇게 우리가 딱 꺾어지고 여기 앞으로 뿅 가서 이렇게 붙어요. 예. 그래서 여기를 반대로 써야 돼요. 자, 여기를 반대로, 여기서 여기를 반대로 잘못 썼습니다. 자, 여기가 우리가 여기서 얘가 부정으로 반대로 써야 됩니다. 자, 여기서 여기가 아니다 P, 그 다음에 Q가 되어서요. 얘가 반대로 나와야 되죠. 얘가 F, 여기가 F, 이렇게 TT, 이렇게 반대로 나오고요. 여기는 그대로 써야 돼요. TF. 자, 이렇게 써서 얘가 아니다 P 논리합 Q 이렇게 되죠. 그러면 자, 여기서 논리합이 있으면 T자만 있으면 T가 나오고요. 여기는 T자가 없으니까 여기서 얘가 거짓이 되고요. 여기는 T자만 있으면 T가 나오고요. 여기는 T자만 있으면 T가 나오죠. 그래서 뭔데 이 진리값과 이 진리값이 이렇게 똑같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요? 여기서 P2면 Q는 여기서 아니다 P 논리합 Q라는 이것이 서로 상등관계다. 이렇게 서로 상등관계다. 이렇게 고쳐놓고 얘를 집합으로 다시 쓰면 P의 여집합, 합집합 Q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집합일 때는 이게 서로 상등이고요. 명제일 때는 이게 서로 상등관계예요. 그러면 자, 여기서 다시 보시면 여기에 쌍조건문은요. 이렇게 우리가 쌍조건문은 이런 얘기죠. P2면 Q 논리곱 여기서 Q2면 P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 값은 아니다 P 논리합 Q가 서로 상등관계고 얘는 아니다 Q 논리합 P가 서로 상등관계고 집합으로 고치면 P의 여집합, 합집합 Q가 되고요. 교집합, 여기는 Q의 여집합, 합집합 P 이렇게 되어져서 이렇게 우리가 서로 같은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얘가 서로 같다는 것을 증명한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는 다시 우리가 명제에
자, 역이 대우를, 자, 명제의 역이 대우를 하겠습니다. 명제의 역이 대우, 그러면, 자, 명제의, 이렇게, 명제의 역, 그 다음에 이, 그 다음에 대우. 자, 이렇게 우리가 P이면 Q라는 이런 명제에, 자, 이것을 서로 이렇게 우리가 역으로 가면, 얘를 역으로 가면 뭐예요? Q이면 P가 됩니다. Q이면 P가 되고요. 여기서 부정을 붙이면 2가 됩니다. 이렇게 부정을 붙이면 2가 됩니다. 이것을 또 다시 역으로 가면, 여기서 아니다 Q, 이면 아니다 P, 이렇게 우리가 되는 것이고요. 여기서 얘는 2가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렇게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오는 것이 뭐라고요? 이게 대우입니다. 이것이 대우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대우는 여기서 역으로 가서 이렇게 우리가 부정을 붙여서 2로 만들면 대우가 되고요. 아니면 2로 먼저 가서 이렇게 역으로 만들면 대우가 됩니다. 그러면 얘는 어떠한 관계가 있느냐? 그러면 이런 관계가 있습니다. 자, 이것을 원명제, 원명제 이렇게 얘기하죠. 원명제 P이면 Q가 참이면, 얘가 참이면 반드시 참인 명제. 반드시 참인 명제는 뭐라고요? 대우 명제이다 이 말이에요. 대우 명제이다. 다시 원명제 P이면 Q가 얘가 거짓이다. 얘가 거짓이면 반드시 거짓인 명제. 반드시 거짓 명제는 거짓 명제, 그러면 뭐예요? 대우 명제이다 이 말이에요. 대우 명제이다. 이렇게 서로 똑같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여기서 세 번째 우리가 원명제 P이면 Q가 참일 때, 얘가 참일 때 뭐라고? 여기나 이 명제는 뭐라고요? 명제는 반드시 참은 아니다. 반드시 참은 아니다. 이렇습니다. 그러나 영명제와 이명제는 서로 대우관계니까 이렇게 영명제 Q이면 P가 참이면, 얘가 참이면 명제는 우리가 반드시 참인 명제다. 반드시 참인 명제다. 참인 명제. 왜? 대우 명제니까 참인 명제이다. 이런 말이 됩니다. 그러면 이 말이 증명되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이 학생들이 이 말의 뜻을 잘 몰라요. 그래서 지금 조금 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진리표로 얘를 다시 증명을 해 보겠습니다. PQ가 있어요. 이렇게 PQ가 있어서 여기는 D, FF, 얘는 TF, 이렇게 TF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뭐라고? P이면 Q, 이렇게 있으면
여기서 뭐야? T에서 F일 때만 F고 모두 T가 나온다 그랬어요. 자, 영명제 Q2면 P 그랬어요. 그러면 얘는 여기서 화살표가 이렇게 갔으니까 얘는 Q에서 P로 화살표가 왔으니까 이렇게. 그래서 T. 여기서 화살표가 가니까 여기가 F. 여기가 T에서 F가 되니까 여기가 F가 되고요. 여기가 T가 됩니다. 그 다음에 자 PQ를 부정을 붙여보세요. 아니다 P. 자 여기가 아니다 Q. 이렇게 부정을 붙였어요. 얘는 반대로 여기가 F, 여기가 F, 여기가 반대로 이렇게 얘는 반대로 그러면 여기가 F, T, F, T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아니다 P이면 아니다 Q 이렇게 된다면 자 여기가 뭐예요? T. 여기가 뭐예요? T. T에서 F일 때 여기가 F. 여기가 뭐예요? T. 그 다음에 C 값은요. 여기서 아니다 Q이면 아니다 P 이렇게 되어서 반대로 가면 여기가 T. T에서 F. 그러니까 여기가 F. 여기서 뭐야? T. T.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자 얘가 뭐예요? 원명제가 되는 것이고요. 얘는 역명제가 되는 것이고요. 얘는 이명제가 되고요. 얘는 대우명제가 되잖아요. 그러면 뭔데? 여기에 진리값과 여기에 진리값이 얘가 이렇게 서로 시진리값이 같다. 얘가 서로 같다. 그러니까 원명제가 참이면 대우명제도 참, 원명제가 거짓이면 대우명제도 거짓, 원래 명제가 참이면 대우명제도 참 서로 똑같다 이 말이고요. 여기서 이 진리값이 서로 같다. 같다. 그래서 영명제가 참이면 이명제도 참, 영명제가 거짓이면 이명제도 영명제가 거짓이면 여기가 뭐야? 여기서 F, 여기가 반대로 나온 T, 여기서는 이 값이 거꾸로 가니까 여기가 T요. 여기가 T. 자, 그래서 여기도 T가 되고요. 자, 그래서 이 값이 서로 얘가 거짓, 얘가 참 이렇게 되니까 이것의 진리값이 똑같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뭐예요? 얘가 참이라고 해서 얘가 참도 나올 수 있고 여기는 거짓이니까 반대로 나오니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반드시 참이라고 말할 수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원래 명제가 참이면 대우명제가 반드시 참이고요. 역과 이가 서로 대우관계니까 반드시 똑같다. 그것의 이 말의 뜻은 우리가 이런 말의 뜻은 뭐예요? 여기 뒤에서 우리가 증명한 것이니까 이것을 자 그러면 여기서 자 실은 말을 이제 증명을 해 보았으면 이렇게 확인을 해 볼까요? 자 여기서 아니다 P 이면 Q 이것이 자 참일 때 자 반드시 참인 명제는 그러면 대우명제 역으로 바꿨다. 먼저 자 역으로 바꿨다. 그러면 이렇게 되고요. 그러면 여기다가 부정을 붙여요. 아니다 Q 그 다음에 P 그러면 얘가 얘하고 대우관계다. 그래서 우리가 역으로 바꿨다 부정 붙였다 이렇게 바로 생각하고요. 그러면 먼저 또 그러면 자 얘가 뭐예요? 역으로 가서 부정 붙였다 이렇게 대우가 되고요. 먼저 얘는 또 뭐야? 여기 보세요. 2로 부정 붙이고 역으로 바꿨다 이래 되죠. 그래서 먼저 여기서 2를 하면 부정을 붙여요. P2면 아니다 Q
그 다음에 여기서 역으로 바꿨다. 그러면 아니다 Q면 P. 이게 이렇게 가면 대우명제다. 자, 다시 여기서 P이면 아니다 Q. 자, 얘가 참인명제다. 참인명제일 때 반드시 참인명제 이렇게 참인명제 이렇게 이야기한다면 자, 역으로 바꿨다, 부정 붙였다. 그러니까 뭐야? Q이면 아니다 P 이렇게 우리가 빨리 생각을 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요. 자, 이제 무엇을 설명을 해야 되느냐? 그러면 자, 우리는 필요 충분 조건. 자, 필요 충분 조건에 대한 설명을 하겠습니다. 필요 충분 조건은요. 자, 이렇게 됩니다. 여기서 여덟 번째. 자, 필요 조건과 충분 조건. 얘는요. 이렇게 자, 집합 이용법이 있고요. 얘는 뭐예요? 이렇게 자, 발레 이용법이 있습니다. 집합 이용법이 있고 발레 이용법이 있어요. 집합 이용법은 뭐예요? 얘는 우리가 포함 관계를 가지고 이렇게 포함 관계로 우리가 확인하는 것이고요. 얘는 실예를 들어서 우리가 확인하는 것을 발레 이용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이 교과서는 집합 이용법으로 되어져 있고요. 참고서들은 발레 이용법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여기서 우리가 먼저 여기에 주어진 말을 잘 봐야 돼요. P가 Q 되기 위한 이런 조건일 때 이렇게 P가 Q 되기 위한 조건이에요. 그럴 때는 우리가 P가 여기서 Q에 이렇게 포함이 된다. 이렇게 되면 이것을 뭐라고요? 충분 조건 이렇게 얘기하고요. 여기서 P가 Q가 있는데 Q가 P에 이렇게 포함이 되면 이것은 필요 조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필요 조건이요. 얘가 서로 똑같으면 얘가 서로 이렇게 똑같다. 이렇게 되면은 필요 충분 요건. 얘는 이렇게 필요 충분 조건. 그래서 이 말을 줄여서 필충 조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발레 이용법은요. 이렇게 화살표로 이야기합니다. 얘는 이렇게 화살표로 P는 Q를 모두 성립시켜야 되고요. Q는 P를 한 개라도 성립시키지 않는 게 있다면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은 우리가 이렇게 충분 조건 이렇게 얘기하고요. C 값은 PQ가 있어서 얘는 한 개라도 성립하지 않는 게 있고요. 얘는 모두 성립을 시켜야 되고요. 이렇게 된다면 이것은 필요 조건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C 값은 PQ가 모두 이렇게 성립한다. 이렇게 된다면 이것은 필충 조건, 필요 충분 조건 이 말입니다. 충분 조건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요, 이게 또 반대로 여기서요, 이렇게 반대로 Q가 P 되기 위한 이러한 조건 이렇게 되면은요, 여기서 PQ 해서 얘가 이렇게 해서 여기서 똑같이 이렇게 충분 조건 이러면 이렇게 써놓고 여기서 충분 조건 이러면
이것은 우리가 안 됩니다. 여기는 뭐예요? 필요 조건이 돼요. 여기는 필요 조건이 되는 것이고요. 여기서 PQ가 이렇게 되면 여기가 충분 조건이에요. 이것이 여기가 충분 조건이 되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물론 우리가 여기서 얘가 이렇게 되는 것은, 자, 이렇게 되는 것은 필충 조건은 같구나. 이건 똑같죠. 그래서 얘는 이렇게 필요 충분 조건. 자, 이렇게 우리가 되는 것이고요. 여기도 마찬가지죠. 여기도 이 값이 이렇게 우리가 여기서 P와 Q가 있어서 여기가 성립하고 얘가 성립하지 않는다. 그러면 이 값은 여기가 필요 조건이 되고요. 여기 이렇게 PQ가 이 값은 성립하지 않고 얘는 성립한다. 이렇게 되면 이것은 충분 조건이 되는 것이고요. 자, 여기서 이렇게 다 쌍방이 성립을 한다. 이렇게 되면 얘는 필요 충분 조건. 이렇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P가 Q 되기 위한, 여기서는 Q가 P 되기 위한 이런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서 쓰셔야 되는 것이에요. 누가 누구한테 필요한지, 누가 누구한테 충분한지 이런 것을 따지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대부분이 여기 보세요. 이렇게 우리가 방정식과 부등식 이런 것은요. 방정식과 부등식 이런 것은 우리가 뭐예요? 포함 관계로 따지는 것이 좋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수식이나 미분이나 적분이나 뭐 이런 것들은 우리가 뭐예요? 이런 것들은 반리 이용법으로 우리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것은 수학 전반에 걸쳐서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9번째는요. 어떤과 모든과 어떠니 자, 이렇게 들어있는 명제입니다. 자, 모든과 어떠니 들어있는 명제. 이 말이야말로 철저하게 이해를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모든이 들어있는 명제, 이렇게, 자, 모든이 들어있는 명제를 우리는 뭐라고 하냐, 그러면 얘를 전칙 명제 그래요. 전칙 명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어떤이 들어있는 명제. 자, 어떤이 들어있는 명제는 우리가 존재 명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떤이 들어있는 명제와 모든이 들어있는 명제. 그러면 어떤이 들어있는 명제가 무엇이고 우리가 모든이 들어있는 명제가 무엇인지를 먼저 구별해야죠. 그래서 우리 말이 한국어가 그래서 어려워요. 자, 얘는 모든 전칙 명제는 첫째 이런 거예요. 자, 뭔데? 모든 x, x에 대하여 px가 그러면 이거 모든이 들어있는 명제 전칙 명제이구나. 아니면 여기서 이렇게 임의의 x에 대하여 px가 그러면 모든이 들어있는 우리가 전칙 명제를 이야기하는 것이구나. 또 뭔데? 여기에서 이렇게 어떠한 x에 대하여도 px가 그러면 이것은 전칙 명제를 우리가 얘기하는 것이구나. 얘는 우리가 이렇게 올이나
뭐예요? 모두 전부. 모두, 전부 이런 말이 들어있으면 이것은 전칙 명제를 하는 것이구나. 그래서 우리는 이 말을 표시를요. 이것에 우리가 표시를 이 A자를 이렇게 거꾸로 뒤집어 엎어서 X 요렇게 표시를 하면 모든이 들어있는 명제구나.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이 들어있는 명제는 우리가 뭔데요? 여기서 어떤 우리가 뭐라고 X에 대하여 어떤 X에 대하여 PX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런데요. 여기하고 조금 헷갈리죠? 자, 여기서는요. 어떠한이 들어있고요. 얘는 그냥 어떤이에요. 이것은 못못에 X에 대하여 도가 들어있어요. 여기서 그냥 대하여예요. 도가 들어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말이 그렇게 어려워요. 그래서 얘는 어떠한 X에 대하여 도 그러면 전칙명제. 얘는 어떤 X에 대하여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존재명제, 어떤이 들어있는 명제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우리가 적당한 X에 대하여 PX가 이런 말이 있으면 어떤이 들어있는 존재명제. 그 다음에 뭐야? PX가 PX인 X가 존재한다. 이렇게 존재한다. 이런 말이 있으면 얘는 우리가 어떤이 들어있는 명제. 이 값은 우리가 이렇게 썸이나 약간 조금 이런 약간 조금 이런 말이 들어있으면 이것은 존재명제 어떤이 들어있는 명제이구나. 그래서 이 값은 우리가 어떻게 얘는 이렇게 이 자를 거꾸로 뒤집어 엎어서 이렇게 표시를 하면 이것은 우리가 어떤이 들어있는 명제를 표시하는 것이구나.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요. 자, 이것의 참과 거짓을 구별하는데 어떤이 들어있는, 모든이 들어있는 이것의 참과 거짓은 얘는 이거예요. 이 값은 모든이 들어있는 우리가 전칙 명제는 뭐라고 한 개라도 문장 속에서 한 개라도 이렇게 한 개라도 틀린 것이 있으면 틀린 것이 있으면 뭐라고요? 있으면 거짓. 모든 것이 한 개라도 틀린 것이 있으면 거짓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 다음에 뭐야? 모두 성립하면 하면 우리가 뭐라고요? 참. 얘는 한 개라도 틀린 것이 있으면 거짓. 자, 어떤이 들어있는 명제는 뭐예요? 한 개라도 맞는 게 있으면 참이에요. 얘는 한 개라도 우리가 맞는 것이 있으면 한 개라도 성립하는 것이 있으면 뭐라고요? 참이에요. 얘는 뭐야? 한 개도 모두 다 틀리면 얘는 모두 성립하지 않으면 성립하지 않으면 모두 틀리면 그러면 뭐라고요? 얘는 거짓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얘를 우리가 따질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P라는 단순 명제와 전체 명제가 서로 똑같아. 이거일 때 우리가 명제는 만약에 모든 우리가
x에 대하여 이 말이에요. 대하여 px 그러면 얘는 뭐예요? 단순 명제와 전체 명제가 똑같다. 그러면 뭐라고? 참. 다시 말해서 여기 보세요. 모두 성립한다. 그러면 참 이런 얘기고요. 여기서 우리가 두 번째 여기서 이렇게 얘가 똑같지 않다. 이렇게 있을 때 명제 모든 x에 대하여 px가 이렇게 되면 단순 명제와 한 개라도 틀린 게 있다 이 말이야. 그러면 뭐야? 거짓. 이렇게 거짓. 자, 여기서 우리가 세 번째 시극화. 여기서 공집합이 아니다. 이렇게 일대 명제가 있는데 얘는 어떤 x에 대하여 px가 그러면 단순 명제가 공집합이 아니면 한 개라도 성립하는 게 있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뭐예요? 뭐라고? 어떤이라는 말이 있으면 한 개라도 맞는 게 있으면 참이다 이렇게 생각해요. 네 번째는 뭔데? 네 번째는 이렇게 단순 명제가 공집합이다. 이렇게 일 때는 공집합이라는 것은 뭐야? 한 개라도 성립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어떤 x에 대하여 이것에 대하여 px가 그러면 얘는 거짓이다 이 말이에요. 모두 성립하지 않으면 거짓이다. 다시 보세요. 모든 명제, 전칙 명제는 모든 x에 대해서 임의의 x에 대해서 어떠한 x에 대하여도 이런 말들이 있으면 이것은 전칙 명제에 모든이 들어있는 명제구나. 그러면서 얘는 한 개라도 우리가 틀린 게 있으면 거짓. 모두 맞으면 참. 어떤이 들어있는 명제는 먼저 구별을 어떻게 해? 어떤 x에 대해서 px, 적당한 x에 대해서 px가 존재한다. some, 약간 이런 말들이 들어있으면 어떤이 들어있는 명제구나. 얘는 한 개라도 맞는 게 있으면 참, 한 개도 맞는 게 없으면 거짓.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하면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제 10번째는요. 10번째는 우리가 무엇을? 3단 논법입니다. 3단 논법은 우리가 어떤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요. 3단 논법은 우리가 이렇게 3단 논법이 있습니다. 얘는요. 이렇게 P이면 Q가요. Q이면 R이다. 여기가 같으면 얘도 참이고 얘도 참이다. 그러면 P이면 R도 참이다. 이런 얘기예요. 우리 말로 이야기하면 이런 얘기죠. 여기서 서울에서 대전을 갔습니다. 대전에서 우리가 부산을 갔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뭐예요? 서울에서 부산을 갔다. 이런 이야기가 3단 논법입니다. 그래서 얘가요. 여기서 우리가 P이면 Q고요. 여기서 우리가 R이면 아니다 Q 이렇게 있으면 여기가 P이면 Q 해놓고 얘와 항상 똑같은 것이 조금 전에 뭐라고 그랬어? 대오명제. 그래서 역으로 바꿨다. 부정 붙였다. 그러면 Q이면 아니다 R. 이렇게 여기를 고쳐놓고 3단 논법으로 P이면 아니다 R 이렇게. 또 여기가 아니다 Q 시면 P. 여기가 우리가 뭔데? Q이면
아니다 R 이렇게 있다면 여기는 여기를 우리가 이렇게 고정시켜 놓고 자, 이 앞을 대우 명제로 역으로 바꿨다. 부정 붙였다. 그러면 아니다 P 이면 Q 이렇게 고쳐놓고서 3단 논법을 고치면 아니다 P이면 아니다 R 이런 식으로 우리가 고치는 것을 3단 논법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제 명적이 합성함수에 가서도 우리가 같은 뜻으로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3단 논법까지 자,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자, 시간상 빨리 실전 예제 문제를 자, 처리를 좀 해 보겠습니다. 자, 실전 예제 문제를 자, 우리가 두 명제 이렇게 두 명제요. 두 명제 P, X는 자, 여기서 X제곱 플러스 AX가 0보다 작다와 여기서 우리가 QX는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이 자, 이거에서 어떻게 여기서 아니다 PX가 이렇게 자, 아니다 QX 자, 이것의 진리집합이 얼마? 이렇게 마이너스 1에서 x는 0이다. 자, 이때 우리가 a의 범위를 구해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자, 조금 전에 뭐라고 얘기했어요? P이면 Q는 이것이 서로 뭐라고요? 아니다 P, 아니다 Q 이렇게 서로 우리가 상등관계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서 얘가 이렇게 되어져 있으니까 얘가요. 여기서 아니다 P 논리합. 여기는 그냥 Q요. 자,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 이 말이야. 그러면 자, 이 값은 부정 우리가 이렇게 하면 얘는 긍정이 되고요. 논리곱으로 바뀌고요. 이렇게 우리가 되거든요. 그러면 P의 값은 여기서 P라는 명제는 그대로 자, P는 X 가로 X 플러스 A는 자, 이렇게 우리가 쓰는 것이고요. 여기는 아니다가 들어갔으니까 여기서 아니다 Q 그러면 얘는 얘를 부정하니까 뭐예요?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이 크거나 같다가 부정하면 작다로 이렇게 바뀌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X 마이너스 3 X 플러스 1 이렇게 우리가 풀어서 마이너스 1에서 X는 3 이렇게 되었어요. 그러면 수직선에서요. 여기서 자, 여기가 마이너스 1이고요. 여기가 3이 이렇게 있는데요. 이 값은 자, 여기서 뭐야? 이 값은 여기가요. 여기가 마이너스 A 이렇게 x는 0 이렇게 되어야 여기에 진리값이 이렇게 나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A고요. 여기가 0 이렇게 되어져야 이렇게 되어져야 여기에 진리값이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나온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A가 이쪽으로 가야 되니까요. 마이너스 A와 마이너스 1에서 여기서 등호가 들어가도 얘가 성립하고요. 작은 쪽으로 가야 되니까 작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양변에 마이너스를 곱해주면 A는 1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A의 범위를 결정하면 된다. 이런 것이고요.
자, 그다음에 자, 실전 두 번째 문제를 보시면요. 자, 실전 두 번째 문제를 보시면 자, 이렇습니다. x가 자연수일 때. 자, x가 자연수일 때. 자, 두 명제가 있어요. 자, 두 명제. 여기서 px는 자, 루트 x는 정수고요. 자, qx는 이렇게 x가 100보다 크다. 자, 이것에 대하여 우리가 뭐라고요? 여기에 이렇게 P이면 Q. 자, 이것에 진리 집합의 모든 원소의 합을 구하라. 자,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 조금 전에 여기 보세요. C 값은 아니다를 써놓고요. 요 조건이 뭐와 아니다 P 논리합 Q 이렇게 우리가 된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얘가 가면 P고요. 얘는 논리 곱이고요. 얘는 아니다 Q가 돼요. 그렇죠? 예. 그래서 P 값은 그대로 PX는 루트 X는 정수가 되고요. 정수가 되고요. 여기가 논리 곱이니까 교집합이 되는 것이고요. 얘는 아니다 QX 그러면 뭐예요? 얘는 X가 100보다 크다가 부정 그러니까 작거나 같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에 교집합이 되는 여기에 교집합이 돼서 얘를 정수로 만족하는 건 뭐가 있어요? 1의 제곱, 2의 제곱, 3의 제곱, 4의 제곱, 5의 제곱, 6제곱, 7제곱, 8제곱, 9제곱, 10제곱 이렇게 있겠죠. 그래서 그것의 원소들을 모두 합하라. 그러면 1제곱에 2의 제곱에 3의 제곱에 이렇게 가서 여기가 10의 제곱 이렇게 하면 이게 385인데요. 얘가 그냥 우리가 이렇게 해서 여기서 1, 4, 9, 16, 25, 36, 여기서 49, 64, 우리가 81, 100 이걸 이렇게 더하면 안 돼요. 왜요? 얘를 이렇게 더하면요. 여기를 만약에 그러면 얘를 만약에 예를 들어서 여기다가 동그라미 두 개를 더 붙였어요. 그럼 여기서 동그라미 두 개를 더 붙였어요. 그럼 얘가 쭉 가가지고 여기서 100의 제곱까지 가는데 언제 100의 제곱까지 구할 겁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것을 할 때는 여기에서 우리가 뭐야? 우리가 등차 수열에서 우리가 합의 값이 들어가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1의 제곱, 2의 제곱, 이렇게 3의 제곱 해서 n의 제곱 그러면 이것은 공식이 6분의 n가로 n 플러스 1, 2n 플러스 1이라는 말이 들어가요. 그래서 이렇게 더하지 않고 여기서 개수가 10개니까 이것은 6분의 여기다가 10, 11, 21 여기 공식에 의해서 그래서 얘가 이렇게 약분하면 이 값이 7이 되어서 55 곱하기 7 그래서 385 이렇게 계산을 할 것이란 말이죠. 그러면 여기가 100이 들어가면 여기다가 100을 갖다가 집어넣어주면 뭐예요? 6분의 여기가 100 여기가 100일 여기는 우리가 100개니까 200일 이렇게 해서 얘를 우리가 계산할 수 있단 말이죠. 그러나 이렇게 더하기를 한 사람은 계산을 못해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우리가 생각을 하고 문제를 풀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세 번째 실전 우리가 예제
실전 예제 세 번째 문제로 간다면 실전 예제 세 번째 문제는 자 이렇습니다. 여기서 전체 자 이렇게 전체 집합이 U 이것에 대하여 자 U에 대해서 두 조건이 우리가 각각 PQ라고 자 하자. 그런데 여기서 명제가요. 여기서 명제 B이면 아니다 Q. 자 이거가 참일 때. 자 우리가 뭐예요? 이렇게 보기에서 자 항상 옳은 것은 해놓고요. 자 기억 뭔데 P합집합 Q는 U 니은 P 교집합 Q는 공집합 디귿 여기서 P의 여집합 교집합 Q는 Q 니을 P 차집합 Q는 공집합 이렇게 썼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자 보세요. C 값은 여기서 P이면 아니다 Q가 이것이 참이다. 그러면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P가 Q의 여집합에 이렇게 포함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C 값은 P고요. 여기가 Q고요. 이렇게 우리가 빨리 그래서 조금 전에 내가 집합과 명제를 같이 생각하라 그랬잖아요. 여기서 이렇게 우리가 해서 여기가 Q의 여집합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뭐예요? C 값은 1번은 P와 전체 집합을 해주면 P와 Q를 합해서 전체 집합. 그러니까 안 되잖아요. 얘는 이렇게 P 합집합 Q 전체 집합 이거 나올 수 없죠. 그렇죠? 예. 자, 그 다음에 얘는요. P하고 Q하고는 여기는 교집합이면 공집합이니까 이건 맞죠. 얘는 뭐예요? 여기서 얘는 P 이게 P의 여집합이면 얘도 이것은 성립하죠. 그런데 여기서 얘는 빼서 공집합이다. 이것도 우리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우리는 될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얼른 보고 실현 관계를 보고 이런 생각을 빨리 머릿속에 우리가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실전 예제 문제를 또 취급을 해 보겠습니다. 자, 실전 예제 문제 네 번째를 보시면요. 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자, 명제가 있는데 x제곱에서 5x 마이너스 24가 0이 아니다. 이면 x 마이너스 a가 이렇게 0이 아니다. 이다. 자, 이거가 뭐라고요? 참일 때. 얘가 참일 때 상수 a가 될 수 있는 모든 값에 합을 구하라. 그렇죠? 그러면 얘가 뭐예요? 이 값이 P, 얘가 P고요. P이면 얘가 Q 이 말이에요. 그러면 자 보세요. P이면 Q 그러면 이것이 항상 성립하는 게 뭐라고 그랬어요? 이것이 항상 똑같이 성립하는 것이 대우명제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역으로 바꿔서 부정 붙였다. 아니다 Q이면 아니다 P가 대우명제 아닙니까? 그러니까 얘가 일로 오면
이 값이 Q가 오면 뭐가 돼요? X 마이너스 A가 0이다. 이렇게 되면 이 값이 가면서 부정을 붙이는 거니까 뭐가 돼요? X제곱 플러스 5X 마이너스 24는 0이다.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값이 이 안에 항상 포함이 되는 것이니까 X는 A가 되어서 이 값을 여기 대입해주면 A제곱 플러스 5A 마이너스 24는 0이 됐어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근의 합을 구하라 그러면 여기서 두 근의 합 그러면 알파 플러스 베타는 뭐예요? A분의 마이너스 B 이렇게 얼른 구하면 되는데 또 이것을 여기서 인수분해를 또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기서 이렇게 인수분해 해도 답은 똑같죠. 여기서 우리가 뭐가 나와야 돼요? 이 값은 인수분해를 하면 어떤 값이 나와요? 얘는 24니까 여기서 플러스 마이너스 3 플러스 8 38이 24가 되는 것이니까요. 이렇게 인수분해 할 필요 뭐 있어요? 여기는 3이고요. 여기는 마이너스 8이고요. 두 개 더해봤자 3에서 마이너스 8을 더해봤자 마이너스 이렇게 할 필요 없어요. A분의 마이너스 B 이렇게 우리가 쉽게 빨리 계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예제 우리가 6번째를 보실까요? 자, 이런 예제가 있습니다. 자, 두 조건이 있는데 두 조건 P는 절대값 X3이 있고요. 자, 2가 있고요. Q는 A는 X고요. 여기서 P-4이고 여기서 우리가 뭐야? P는 Q2기 위한 자, 이렇게 충분 조건 충분 조건일 때 A에 대한 최대값 최대값과 우리가 최대값과 B에 대한 최소값 B의 이렇게 최소값을 우리가 구하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C 값은 절대값이 있으니까 뭐예요? 우리가 이런 거 했잖아요. 절대값 부등식 그래서 X 이렇게 A 그러면 마이너스 A X는 A 여기서 X 절대값 P가 크다 그러면 뭐예요? X P가 크다 또는 X 마이너스 B는 작다. 세 번째 뭐야? A 절대값 X 이렇게 있으면 어떻게 AX P 또는 여기서 마이너스 A 이렇게 다 잊어먹은 것은 아니겠지요? 자, 마이너스 2에서 X 마이너스 3에서 3을 더해주면 여기서 1에서 여기서 5가 되죠. 그렇죠? 예. 얘는 우리가 이렇게 되는데 여기 보세요. P가 Q에 충분 조건 그러니까 이렇게 포함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P의 값이 여기가 1이고요. 여기가 5가 여기가 P 값이에요. Q 값은 여기서 여기서 얘가 A고요. 여기서 얘가 여기서 P-4가 이렇게 와서 이 값이 여기가 Q란 말이죠. 그러면 여기서 A와 1은 여기서 같다에서부터 작은 쪽으로 가는 것이고요. 여기서는 여기로 가서 5와 P-4가 같다에서부터 이렇게 큰 쪽으로 가는 것이란 말이죠. 그러면 얘가 넘어가면 B는 9가 되어져서 A는 여기서 요것이 같다일 때 A의 최대값이 1이고요.
여기는 요것이 같다일 때 B의 최소값이 9다. 그래서 A의 최대값 1과 B의 최소값 9다. 이렇게 우리가 결정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요. 자, 이런 것을 자, 하나 취급을 더 해볼까요? 자, 여기 보시면 이런 말이 있어요. 우리가요. 이런 말을 여기에 자, 우리가 예제 8번째를 보면요. 전체 집합 U에 대하여 우리가 이렇게 두 조건 P, Q의 진리 집합을 우리는 뭐라고요? PQ라고 하자. 그런데 P는 아니다 Q2기 위한 자 뭐라고요? 충분 조건일 때 이렇게 충분 조건일 때 우리가 다음 중에서 자 옳은 것을 찾아라. 우리가 여기서 1번 P 교집합 Q는 공집합이다. 2번 여기서 P는 Q에 이렇게 3번 P의 여집합 Q의 여집합 4번 P, Q가 같다. 5번 P 합집합 Q는 전체다. 자 보세요. 이 말에서 P는 아니다 Q 이기 위한 자 뭐라고요? 충분 조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면 이 값은 뭐예요? P가 Q 여집합에 이렇게 포함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렇게 포함이 되니까 항상 뭐예요? 얘하고 C 값이 공집합이다 이 말이야. 여기가 P 값이고요. 여기가 Q 값이고요. C 값이 전체 집합이니까요. 이 값이 여기서 얘가 Q의 여집합이니까 얘는 여기에 포함이 되는 것이니까 두 개는 서로 공집합이다. 그래서 볼 것도 없이 1번에 갔다가 답을 치면 되는 것이에요. 자, 그렇다면 이제 자 명제를 자 총정리하고 자 명제를 총정리하고 끝내려고 합니다. 자 명제를 총정리하겠습니다. 자 보세요. 첫 번째 뭐라고 그랬어요? 자 명제에 대한 정의를 얘기했어요. 자 명제의 정의 뭐라고 그랬어? 어떤 조건에서 우리가 참과 거짓을 명확하게 구별할 수 있는 문장이나 식을 명제라고 한다 그랬어요. 두 번째는 뭐라고 그랬어? 단순 명제 그랬어. 단순 명제는 명제의 정의를 가장 작게 우리가 축소, 분해시킨 문장이나 식을 단순 명제 그랬어요. 세 번째는 뭔데? 이렇게 합성 명제. 자, 합성 명제 그랬어요. 두 개 이상의 단순 명제를 논리적인 언어를 사용해서 우리가 연결시킨 명제를 합성 명제. 그래서 논리적인 명제는 논리합, 논리곱, 부정, 조건문, 쌍조건문 이런 우리가 논리적인 언어를 사용해서 이렇게 우리가 논리합, 이렇게 논리곱, 부정, 이렇게 조건문, 이렇게 쌍조건문 이렇게 연결을 해서 합성했는데 얘가 참이냐 거짓이냐를 구별하는 것이 진리값을 구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명제를 이렇게 했다면 그 다음에 명제에 대해서 뭐가 있어요? 명제에 대해서 우리가 부정
부정이라는 용어는 크다의 부정은 작거나 같다. 또 논의 부정은 모든, 어떤의 부정은 모든, 또 논의 부정, 그 다음에 그리고 뭐 합집합, 교집합 이런 식으로 우리가 부정을 했어요. 그 다음에 자 우리가 뭐라고 명제와 집합이 집합이 서로 같다. 명제와 집합이 서로 같다. 이렇게 논리합은 합집합이고요. 이렇게 논리곱은 교집합이고요. 이렇게 부정 그러면 여집합이고요. 이렇게 조건문 그러면 아니다. 얘는 피합집합 이렇게고요. 여기서 이렇게 쌍조건문 그러면 비여집합, 합집합, Q의 교집합. 이런 우리가 집합과 명제가 서로 똑같다. 그래서 집합, 명제를 동시에 생각하라.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했고요. 그 다음에 우리는 뭐라고요? 이렇게 B이면 Q가 이것이 참이면 우리는 P, Q가 이렇게 우리가 반드시 포함되는 거 이런 것을 우리가 이야기했고요. 그 다음에 7번째는 뭘 얘기했어요? 명제의 역, 이, 대오 이렇게 얘기했어요. 역이 대오, P이면 Q. 자, P이면 Q에 이것에 우리가 역 그러면 Q이면 P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이것에 이 그러면 얘는 역이고 아니다를 붙여서 자 이렇게 아니다를 붙여서 이것을 우리가 다시 역으로 가면 아니다 Q이면 아니다 P 얘는 서로 이 관계고 이렇게 우리가 오는 것이 대우 원래의 명제가 참이면 반드시 참의 명제 대우 원래 명제가 거짓이면 반드시 거짓인 명제 대우 하면서 진리표를 가지고서 우리가 확인을 해 보았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뭐야? 우리가 충분 조건, 자, 그 다음에 필요 조건, 필요 충분 조건. 그래서 우리가 P가 Q에 포함이 된다. 그러면 우리가 충분 조건. 여기서 P가 Q에 이렇게 되면 필요 조건. 그 다음에 이렇게 우리가 똑같다 그러면 필충 조건. 자, 이렇게 우리가 필요 충분 조건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방정식이나 함수나 부등식 같은 것은 집합이용법으로, 그 다음에 우리가 일반적인 우리가 값들은 발레 이용법으로 우리가 확인하는 것이 좋다. 이런 이야기를 했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렇게 전칙 명제와 자, 그 다음에 존재 명제를 했어요. 전칙 명제와 존재 명제를 했어요. 전칙 명제는 뭐야? 모든이 들어있는 명제. 존재 명제는 뭐야? 어떤이 들어있는 명제. 전칙 명제는 뭐라고? 한 개라도 틀린 게 있으면 거짓, 모두 똑같으면 참. 존재 명제는 뭐라고? 한 개라도 같은 게 성립하는 게 있으면 참, 모두 틀리면 거짓, 이렇게 구별하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뭐야? 그 다음에 자, 이렇게 3단 논법. 우리는 P이면 Q, 여기서 Q이면 R, 이렇게 되면 P이면 R, 또 이걸 대우로 바꿔도 참,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 3단 논법이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배운 시 명제를 집합으로 우리가 같이 생각해서 문제를 풀면서 이것은 논리적인 언어를 생각하는 것이기 때문에 먼저 뭐라고 의문문, 감탄문, 추상문 이런 것들은 우리가 명제로 활용할 수 없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맞으면 참, 틀리면 거짓을 명확하게 구별하는 것이 명제다. 그러면서 우리는 집합은 뭐야?
벤다의 그림으로 증명을 하는 것이고, 명제는 뭐야? 진리표를 가지고 증명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여러분들이 같이 합성해서 생각해 주시기를 꼭 기대하면서, 여기서 이해가 안 되는 사람은 집합을 다시 하셔야 됩니다. 예, 그렇게 꼭 해 주시리라고 믿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